XSFM입니다. PODERA. 오늘 커피 드셨나요? 원두커피 한 잔 어떠세요? 정확한 로스팅 포인트, 섬세한 그라인딩, 원두 그 자체부터 프렌치 프레스까지 모든 추출에 맞춰진 완벽한 원두. 당신의 한 잔을 위해 커피비노가 준비합니다. 가장 편한, 가장 깊은 커피비노 원두커피.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보고 있는데 네. 김도원 씨는 김도원 씨의 사연이 와 있는데 꽤 많네요. 정말. 무려 7번이나 네 소개된 적이 있던 네. 네. 제가 가장 기억 남는 건 이 324회에 그 엄마 사주려고 그 명품 가방 찾으러 네. 온 경남을 다 뒤지셨던. 맞아요. 네. 네. 그 사연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게다가 얼마 전에는 그 쌀국수 타투를 한 앵무새를 어디서 개 타셔가지고. 그렇죠. 땡근마켓에서 주인을 찾아줬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10년째 같은 번호를 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연락을 계속 받고 있는 네. 그런 사연도 써주셨고 굉장히 애청자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미국 하원 의원처럼 팔선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에블린 패러독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땡땡땡 패러독스라는 말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만 하는 말인 경우가 많아서. 네. 하지만 궁금합니다. 저도 처음 듣습니다. 네. 어느 가족이 40도가 넘는 여름날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에블린이라는 도시에 가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두 자녀는 부모의 제안에 엄마 아빠가 좋다면 가요라고 동의했고요. 네. 부모들은 자녀들이 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서 온 가족이 에블린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2시간의 후덥지근한 드라이브 끝에 도착한 에블린에서 식사를 했지만 식사는 영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사실 누구도 에블린에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죠. 이 패러독스는 어떠한 제안을 했을 때 내심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어느 누구도 거절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르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일상 다반사죠. 그렇죠. 네. 삶. 한자로 줄이면 삶. 삶입니다. 네. 저희 가족은 어느 여름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저의 첫 제주도 방문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습니다. 네. 그때 제주도는 지금처럼 화려한 휴양지가 아니었기에 저는 전혀 여행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그러나 20회 정도 지나 방문한 제주도는 눈이 돌아갈 정도로 번화한 휴양지가 되어 있더군요. 네. 글쎄요, 저는 이제 휴가로 제주도는 작년인가 올 초에 처음 가봤단 말이죠. 네네. 모든 게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저희 가족은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근처의 해안로를 따라 드라이브도 즐겼고 즉흥적으로 승마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 앞으로 가던 어머니의 말이 계속 말똥을 흘리는 바람에 다들 한바탕 웃기도 했어요. 잔인합니다. 말은 그냥 똥을 쌌을 뿐인데. 그죠. 흘리다니요. 인간이 그걸 흘렸다고 표현하면서 웃습니다. 네. 말은 원래 그냥 그러고 있는 애일 뿐인데. 네. 이건 이제 웃은 게 예에 어긋나는군요. 그렇죠. 네. 말을 타고 해변을 달리던 한바탕 웃었대지 않습니까? 아니 굳이 초원에 있는 말을 탐으로 인해서 그렇죠. 못 볼 거를 보여야 하는 말의 입장에서는 한바탕 웃었다는 게 너무 킹받는 거죠. 막 웃어? 이러면서 웃어? 뒷발? 약간 이렇게. 말을 타고 해변을 달리던 경험은 저희 가족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네. 저녁으로는 그 달릴 때 말은 울고 있었죠.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그렇죠. 수평으로 흐르는. 네. 흑돼지 삼겹살을 배불리 먹고 그날은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저희 가족은 일찍 일어나 숙소 근처의 다이빙 포인트로 향했습니다. 다이빙 포인트. 스쿠버 다이빙 체험을 하러 간 거였는데요. 문제는 제가 깊은 바닷물을 무서워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같이 여행을 기획한 동생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가 이 체험을 몹시 기대하고 있으나 내심 무서워하기 때문에 꼭 다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였지요. 네. 처음에 서두에 이제 에블린 패러독스가 나온 이유가 드러나겠죠. 여행 기획하면서 노인네 챙길 때. 그렇죠. 이런 일이 가장 많이.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대상이 되는 노인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아유, 나는 다 좋아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죠. 네. 그러시면 안 돼요. 함께라면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런 거 이제 너무 함몰되다 보니까. 왜냐면,
모든 걸 방해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어르신 주변의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 네네.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까지는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서 아무 견해도 안 내면 생기는 일에 대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빼지 못하고 이 체험에 강제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다이빙샵의 마당에 있는 작은 풀에서 대략 10명 정도가 한 팀이 되어 수경에 김서리지 않게 하는 법, 네. 수경에서 물 빼는 법, 숨 쉬는 법 등을 대충 1시간 정도 교육받았습니다. 수경에 김을 서리지 않게 하는 법은 대부분 침을 뱉으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마 이거 그렇게 지금 교육 받으셨을걸요? 물론 뭐 자기 침이죠, 당연히. 네. 그런 다음 저희는 작은 차량에 실려 바다로 향했어요. 저는 연습 시간 내내 열등생 신세를 면치 못한 관계로 아주 긴장하고 있었죠.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나가 어느 절벽 해안가 근처에서 배가 멈추자 다이빙 강사는 다짜고짜 저희와 다른 일행들을 바다에 풀어놓는 거였습니다. 네. 저는 열등생답게 허우적대다가 절벽의 바위에 찰싹 달라붙었는데 뭔가 날카로운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바위에는 수많은 따개비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그 따개비 때문에 손에 상처가 난 거죠.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때부터 겁이 덜컥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빌어먹을 체험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는데 제 몸을 의지할 곳 하나 없이 바다에 동동 떠다녀야 하다니. 급기야 강사는 한술 더 떠 바다까지 잠수할 지원자를 모집했습니다. 저는 절대 안 간다 했습니다. 시퍼렇다 못해 어두컴컴한 초록빛이 감도는 바닷속에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안 하겠다고 하셨죠. 의외로 제 동생이 하겠다고 나섰는데 동생 혼자만 보낼 수 없다며 아버지도 같이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명의 지원자들과 동생, 아버지는 바닷속으로 잠수를 했고 저는 어머니와 서로 손을 꼭 잡고 그나마 따개비가 적은 바위에서 애처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10여 분이 지나고 잠수팀이 물 위로 올라오자 지긋지긋한 체험이 종료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수많은 스쿠버 동호인들이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 네네. 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네. 다들 새파래진 입술로 황급히 다이빙샵으로 돌아와 다이빙복을 홀가분하게 벗어던졌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이동하는 길에 어머니는 다이빙 체험이 얼마나 별로였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들은 게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가고 싶어 한 게 아니었어? 했지요. 그러자 어머니는 금시초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도리어 어머니는 저한테 네가 가고 싶다고 한 거 아니었냐? 고 되물으셨고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동생은 언니와 엄마가 가고 싶어하니 자기도 간 거라고 했고 아버지는 가족들이 다 간다니 본인이 빠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참여한 거라고 했습니다. 네. 다들 속으로 다이빙 체험이 별로라 생각했지만 서로가 가고 싶어한다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던 거죠. 네. 그렇게 다이빙 체험은 저희 가족에게 좋지 못한 기억만 남기고 돈만 낭비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여행에 다녀온 뒤 아버지는 귀가 자꾸 안 좋다고 하셔서 병원에 갔더니 중이염에 걸리셨더군요. 높은 수압 때문에 귀에 무리가 간 모양이었습니다. 너무 모든 것에 대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다가 기분을 망치는 일을 겪고 나니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해서 싸우자는 것도 아닌데 저희 가족은 왜 그렇게 서로를 생각한답시고 무작정 찬성을 했을까요? 앞으로는 가족 여행 계획을 짤 때 싫으면 싫다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소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은 에블린 패러독스를 겪지 않으시길 빌며 이만 줄입니다. 네. 제가 읽고 난 감상은 이건 에블린 패러독스의 약간은 거리가 먼 게 동생이 모든 걸 조작한 거에 가깝지 않은가. 그러니까 동생 누구의 탓을 하기엔 이라는 것이 에블린 패러독스의 어떤 핵심일 수 있잖아요. 여기서 누구의 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범이 있죠. 네. 범인이 명확합니다. 매니퓰레이터가 있죠. 네. 그러니까 동생을 쉽게 말해서 족치면. 똑같은 생각을 해요. 저는 입건해서 네, 전 사실 조지면을 생각했습니다. 강도 높은 수사를 하면 네. 동생을 강하게 압박하면 네. 그 팩터는 확실하거든요. 네. 네. 이건 애플린하고 좀 다르다. 그렇죠. 네. 동생이 어디서 뭔가를 혼동을 했거나 네. 아니면 이제 그 여행사에서 동생에게 그 왜 이제 필름을 그 영사기를 돌렸을 때 코카콜라를 이렇게 중간에 넣으면 목말라진다고 하는 그 이론처럼 어떻게든 조금씩 그 중간중간의 말 속에 다 이 빙을 끊어서 뭐 어떤 근데 중간에 힌트가 하나 있는 게 네. 깊은 물로 가겠다는 유일한 지원자도 동생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강력한 힌트가 숨어 있어요. 정말 전반적으로 명확해요. 옆에서 볼 때는. 네. 지금 김도원 씨가 그 동생 눈치를 봐서 동생분도 이제 방송을 들으시니까 저희들더러 니네가 해결해라라고 이제
몇 가지 빵 부스러기들을 저희한테 던져주신 것 같네요. 그런 것 같네요. 저희가 알맞게 찾아간 것으로 네. 예측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이게 좀 위험한 부분이 좀 있어 보여요. 이게 갑자기 한술 더 떠서 바닥까지 잠수할 지원자를 모집했다. 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원을 하면은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교육을 깊게 갈 사람은 미리 말을 해서 좀 더 뭐 잠수병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예방을 하는 교육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바닥까지 내려가 볼 사람 이럴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이빙 포인트라고 하기에는 따개비가 이렇게 많은 곳에 사람들을 풀어놓으면 당연히 다칠 위험이 있을 텐데 다이빙 포인트라고 하면은 그런 위험도 좀 적은 곳에 풀어놔야 되는 것은 아닌지. 보통은 뭐 그런 문제 초심자일 없는데 텐데.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조금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허우적대다가 바위를 찾을 텐데 이렇게 그죠. 그런 따개비가 있고 하면은 이런 거 무시 못 하거든요. 그 살짝 다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죠. 네. 바다에서는 그 살이 이제 연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읽으면서 조금 위험한 부분이 좀 눈에 보였고요. 동생이 이제 너무나 하고 싶었던 것이다. 네. 그래서 말을 흘리고 다녔다. 명확합니다. 정치충의 감상. 대한민국에 5,160만 명이 삽니다. 네. 근데 이 중에 한 5,100만 명이 오늘 하루도 무사하길 바랍니다. 네. 저도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60만 명이 그들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네. 세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근데 5천만이 그 견해를 자꾸 안 내니까 그 60만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기자예요. 내가 별로 곤조가 없어요. 왜냐하면 곤조를 내봤더니 국장이 혼내요. 그러니까 자꾸 어서 주워 들은 얘기만 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주워 들은 얘기를 먼저 해주고 싶은 사람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검찰이죠. 그렇죠. 내가 공무원이고 내가 은행원이고 막 그래요. 오늘 하루 무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위에 있던 일들만 처리하고 싶어요. 네. 근데 그 위에 있던 일은 무슨 주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못 피하죠. 동생은 나중에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있는데 약간 괘씸해요. 이 짧은 순간에 동생에 대한 감정이 변했습니다, 제가. 보면은 어머니가 이제 얼마나 별로였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엄마가 가고 싶은 거 아니었을 때는 엄마는 금시초문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네가 가고 싶었던 거 아니야? 되물으셨고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동생은 언니와 엄마가 가고 싶어하니 자기도 간 것이라고 했고 다시 말해서 이미 네. 다 진술을 했죠. 엄마랑 본인이 언니가. 그렇죠. 그러면 그걸 해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같은 말을 합니다. 뻔한 거짓말이죠. 네. 그냥 레토릭이에요. 동생도 뭔가를 해명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냥 해명해야 될 포인트에서 같이 나도 싫었어라는 걸 그럼 왜 그렇게 말했어를 이제 그거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가 분명히 엄마가 좋다고 했다며 이 부분을 잡고 늘어져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동생 입장을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네. 아무도 총대를 안 맸을 때 어색해지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의도를 한 10%밖에 안 집어넣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머지 모두의 의도가 0%일 때는 그 10%가 끌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류의 패러독스가 맞겠죠. 하지만 그 진실은 한 사람밖에 모릅니다. 김동원 씨, 네. 동생과 잘 상의해 보시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신 다음에 저희에게 후기를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